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파워시프트라고 제목을 매겨봤는데 이것저것 주워 모은 잡동사니입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것도 아닌데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시면은 이제 국가에서 기업 거쳐가지고 개개인으로 권력이 넘어갔다. 그 다음에 개인에서 집단으로, 그 다음에 다수에서 소수로,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건 아시겠습니다. 근데 이건 미래학자 제롬 글렌이 만든 표현이겠습까? 산업사회 때의 권력이 국가에 있었다면은 정보화 사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업으로 왔다가 이제 개인으로 넘어가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제 저희가 아주경제하고 같이 국제금융포럼을 그제 이틀 동안 가졌었는데 거기에 숭빈 씨가 와가지고 어제 오찬 연설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화폐경제2가 나와서 어제 정말 놀란 것이 이 나이 든 사람보다가 젊은 학생들이 수백 명이 몰려와가지고 책을 사들고 사인을 부탁한 그 줄이 막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걸 보고 정말 놀랐는데 그 책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책에 보면은 그 숭빈 얘기가 타임머신을 타고 14년 후인 2024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아마도 그때는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은행 및 세계 단일 화폐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국가 중앙정부의 권력이나 파워나 위상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여간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하나도 정말 되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개개인으로 넘어가가지고 개개인을 정부가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에서 집단으로. 개인 아무리 잘났다고 해봤자 정말 별로 잘난 사람이 없는 세상입니다. 영웅이 없는 세상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 별난 똑똑한 사람이 없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다 잘나고 다 똑똑했기 때문에.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집단지성이죠. 그죠? 집단지성과 대중의 지혜. 이 두 가지 책은 여러분들이 이미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두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We are smarter than me입니다. 어떤 잘난 사람도 여러 사람, 보통 잘난 사람, 여러 사람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똑똑한 어떤 잘난 영웅 리더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군중이 세상을 바꾼다고 합니다. 다수의 군중이 집단지성을 이루어서 세상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방식까지도 바꾸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빌 게이츠 같은 똑똑한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렸지만은 앞으로는 혁신과 창조의 주역은 소수가 아닌 다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융합, 통섭, 협업 이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혼자서는 무슨 자기 분야를 어떤 이론을 학문을 절대 깊이 팔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팔 수 있는 영역은 그것은 다 파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우물을 깊게 파려면은 시작을 넓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넓고 깊게 파자면은 절대 혼자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넓고 깊게 파야 하는데 그러자면은 협업, 융합, 통섭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롱테일도 여러분, 저한테 소개를 받았습니다만은 인터넷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개방, 공유, 참여. 그죠? 개방, 참여, 공유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누구에게든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죠? 기회가 누구에게든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누구에게든 기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8대2의 법칙 또는 팔레트 법칙에 의해서 잘난 사람, 잘난 부분 몇몇만 챙겼단 말입니다. 소수에게 집중을 하면은, 한 20%에 집중을 하면은 20%만 잘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전체를 하는 거죠. 회사 안에서 한 20%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은 나머지는 대충대충해도 잘 넘어가는 겁니다. 20%의 우수한 제품이 80%의 시장을 만들어주고 20%의 우량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려주는 그런 선택과 집중의 세상이었지만은 앞으로는 꼬리를 잘 봐라. 머리는 굵기만 하지 짧지 않느냐. 긴 꼬리에 묘미가 있다. 이 롱테일 이런 세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수가 아니라 또 이 소수를 잘 봐라. 깨진 그 유리창 법칙 여러분 뭐 너무 잘 이 책 그죠?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회사를 망하게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골목에 차 2대를 놔뒀더니 놔두고 한쪽은 그냥 본넷만 열어두고 한쪽은 유리창을 이렇게 깨놓고 봤더니 깨놓고 2대를 비교해 봤더니 한 달 후에 가서 봤더니 유리창을 깨지 않은 차는 멀쩡한데 조금 유리창을 이렇게 깬 그 차는 막 엉망이 된 겁니다. 안에 부속품 다 훔쳐가고 차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흠결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죠? 조그마한 흠결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그래서 고객이 겪은 한 번의 불쾌한 경험, 한 명의 불친절한 직원, 정리되지 않는 상품, 말뿐인 약속 등 기업의 사소한 실수가 결국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 만일 여기서도 저희 조찬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음식이 하나 뭐가 잘못됐거나 저희가 뭐 어떻게 말씀을 잘못 본의 아니게 해가지고 여러분 기분 이렇게 탑치면 그 조그마한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가지고 그 포럼 형편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이 큰 것을 전체를 좌우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디테일의 힘 이거 중국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0 빼기 1이 얼마냐 하면은 100 빼기 1이 99가 아니고 100 빼기 1이 제로라는 겁니다. 조그만한 실수가 전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100 빼기 1이 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언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21세기 민주주의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한 얘기입니다. 제2물결 시대의 정통적인 원리인 다수결 원리는 날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엘빈 토플러가 1980년에 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수결 원리가 날로 시대에 뒤떨어져 가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다. 제3물결 사회에서는 다수결 원리가 더 이상 정당한 원리가 아니며 반드시 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민주적인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은 제3물결 사회에서는 제2물결 사회에서 통용되던 다수결 원리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었는데 제3물결 사회에 와서는 가난한 사람이 소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다수결 원리는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을 대변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 근데 저 말도 제가 가끔씩 쓰는 말인데 저게 작년에 중국 그 젊은이들 사이에 인터넷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던 얘기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그대로 근세사를 얘기하는 거죠. 1949년에 모택동이 공산당 정부를 수립하고 1979년에 개혁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중국을 참 형편없는 나라를 건져내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는 사회주의를 혼자 지키고 있고 이거 동구가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고 그 후에 소련이 해체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죠? 1989년 동구가 무너지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사회주의를 중국이 이제 혼자서 지키고 있고 최근에 와서 미국식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를 고장을 내고 나니까 이제 이 자본주의를 지켜나갈 나라도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 얘기인데 정말 우리가 경청해서 들어야 할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두서없이 정리가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